안녕하세요. 오늘 조합원 동지들께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과 노동자 서민의 시간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계엄의 끝은 어디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위풍당당 조합원 동지들께 던지는 질문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먼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넘어서 보자는 의미인데요. 지난 25일 윤석열에 대한 헌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11차를 끝으로 마무리됐고 윤석열은 최후 진술로 1시간 한 3분을 썼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그 진술을 보장한다는 것이 좀 색다릅니다. 우리 다른 서민들에게도 민사 재판에서 이런 진술을 자유롭게 보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윤석열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결국은 뭐 또 반성이나 이런 것 없이 반국가단체니 간첩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허황된 꿈에 머물러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아직 모르는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복귀한다면,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뭐 개헌을 한다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한테 내치는 맡긴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헌법을 유린한 자가 개헌을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망상이라고 하지요. 그 헌재에서 이제 기각될 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문제, 이를 통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정치인 체포에 대한 그 지시가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확보됐죠. 다른 판단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8년 전 박근혜와 같은 운명이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죠. 한편 이 해외 시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생각, 또 극우들이 얘기하는 생각이 얼마나 간격을 보이는지 참고할 만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인데요. 23일 총선으로 다수당에 올랐습니다. 기민 기사연합. 이들은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엄 선포로 한반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반도에서. 삼민당은 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 대통령이 완전히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라고 얘기하죠. 녹색당도 한마디 했는데요. 자유를 위해 서울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의 편에 단호히 서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 노동자 서민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이르는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이 지금 탄핵이라는 그 명제 아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죠. 박근혜는 탄핵 파면됐고 윤석열도 파면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박근혜가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5년의 결과로 윤석열이 다시 또 단성된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만약 파면된다면 다시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가야 하는 문제냐?
뭐 결과는 사실 알 수 없고 결과는 유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서민은 다르게 보자. 다른 눈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엘리트 위임 정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권을 갈아쳐봐야 결국은 다시 국민의힘과 다시 민주당이냐. 엘리트 위임 정치가 과연 국민과 서민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자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무능력의 최고봉을 달렸죠. 내로남불이었고 부동산 폭등, 그 다음에 대미관계에서 종속적인데 남북관계에 어떻게 운전자론을 펼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 임기보다 문재인 정권 총 임기에 인상된 수준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말만 번드르르 한 셈이죠.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과거 민주노동당을 상상해보자. 다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담은 대중정당이 필요하다. 8년 전과 반복되는 역사에 다른 가능성을 보태자, 이런 겁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노동자, 서민의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대선을 꿈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역사에서 증명된 계엄의 끝은 어디일까? 이게 다른 나라 사례인데요. 이 차이가 있다면 시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데요. 이 기사는 한겨레에 계엄의 말로라는 2월 11일자 칼럼이죠. 이걸 참고한 겁니다. 살펴볼까요? 영국 찰스 1세 1629년이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죠. 찰스 1세는 전쟁으로 고갈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의회는 권리청원을 압박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과세할 수 있다. 또 평화 시에는 계엄은 불가하다. 이런 권리청원의 요구를 내걸고 압박하자 결국은 재정 확충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놓고는 의회를 해산해요.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의회를 해산하고 한 11년 동안 수집하지 않았답니다. 스코틀랜드 전쟁에서 패배하고 배상금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11년 후이죠. 그러니까 의회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이 찰스 1세를 압박했겠죠. 당신의 실종으로 지금 이게 나라가 이 꼴이다. 결국 왕당파와 의회파가 내전에 돌입하고 패배해서 처형당합니다.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는데요. 국왕의 역사로는 최초에 해당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찰스가 처형 직전에 한 말이 소름 돋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누구보다 갈망했다. 국왕의 통치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17세기 계엄인데 의회를 해산했으니까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의 말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입만 뻥끗하면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75년 인디라 간디. 이 사람은 인도의 초대 총리를 맡았던 네루의 딸이라죠. 그리고 1971년 총선에서 불법 선거가 있었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죠. 75년 6월에 고법에서 이제 당선 무효용을 받고 6년 출마를 금지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그 대법 하루 뒤에 바로 계엄을 선포했죠. 21개월 동안 지속했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11만 명이나 야당, 11만 명에 해당하는 야당과 언론인, 대학생들이 체포됐다는 겁니다. 계엄의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서 77년에 계엄을 해제하고 77년에 총선을 했는데 거기서는 졌답니다. 그리고 80년에서는 다시 선거 이겨서 총리에 복귀하죠. 하지만 계엄 재임 기간에 시크교도를 사살하라는 만행이 있었고요. 1984년에 시크교도 출신의 경호원에게 사살됩니다. 마치 여기서는 이 박정희 정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루 알베르토 후지히로 1992년에 있었는데 계엄이 여기는 어떨까요? 1990년에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소속 정당은 3당이었답니다. 여소야대. 그리고 1992년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여소야대를 견딜 수가 없었다죠. 군대가 의회에 진입했고 조기 총선에서 드디어 과반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93년에 개헌을 하고 2000년 부정선거로 삼선까지 이룹니다. 하지만 인기가 하락하자 일본으로 도주했죠. 결국은 국회에서는 양심이 불량하다 등등의 이유로 탄핵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2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면이 됐다고 해요. 3년이 됐지만 결국은 2024년 암으로 사망했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영국의 찰스 1세는 의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국왕의 통치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윤석열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인도는 계엄 선포 배경이 개인적 공경이라는 거죠. 고법대 당선 무효, 그 다음에 출마 금지, 이것이 대법원까지 인용되자 결국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로 보면 이 명태균, 그 다음에 김건희 의혹이 계속 확산됐죠. 최근 명태균 녹취록에는 이 국민의힘 이 총선에 개입한 것이 다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 취임 이후냐 이전이냐 가지고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취임 전부터 이랬으면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명태균의 녹취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의심됩니다. 그리고 페루의 후지히로 여소야대를 참지 못했죠. 이게 윤석열과 또 똑같습니다. 집권 2년 만에 또 계엄을 선포했죠. 이런 점에서 세계 역사를 살펴본 계엄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12월 3일 계엄과 너무도 비슷하죠. 대부분 이 친위 구테타는 성공을 했었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만일 윤석열도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을 것이고요. 장기 집권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계엄 선포의 끝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맞짱 뜬다는 사이비 전광훈, 그리고 일타 강사, 그리고 극우 유튜버 이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과 달리 우리는 공감과 연대, 상식으로 앞세운 우리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엄중한 심판만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